환승역이라면 갈아타는 인원뿐만 아니라 자체 승하차 인원도 많은 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은 텅 빈 허벌판인데 무려 5개의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기이한 역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곳이 거대한 교통 요충지로 설계되었는지 숨은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역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대곡역입니다. 서쪽으로는 일산 신도시, 동쪽으로는 행신, 능곡, 화정이 있는데 유독 이 대곡역 주변은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역은 무려 3개의 전철 노선이 지나고 있으며 올해 전철 노선 하나와 무궁화호가 다니는 노선까지 추가될 예정입니다. 보통 교차하는 철도 노선이 많아진다면 해당 역 자체의 승하차 인원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곡역은 주변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허허벌판이나 다를 바가 없어서 이 역의 하루 이용객은 4,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 정도가 늘어난 수치로 2010년에는 1,4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역세권에는 대장동, 내곡동 등의 작은 마을이 전부인데 인구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이 역이 처음 개통한 것은 1996년 3호선의 개통과 함께였습니다. 3호선 개통 전에 이미 경의선과 교외선에 열차가 운행하고 있었으나 여기에 정거장은 없었는데 3호선과 경의선, 교외선과의 환승 연계를 목적으로 정거장을 만든 것입니다. 원래 3호선 초기 계획에는 경의선, 교외선과 연계하는 역을 따로따로 만들어 대장역과 내곡역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을 변경해 하나로 합쳐 지금의 대곡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곡이라는 이름도 이 대장, 내곡, 여기서 글자 하나씩 따와서 만든 것입니다. 이때 3호선은 전철이 다니지만 경의선, 교외선은 기차가 다녔습니다. 3호선과의 환승 연계를 목적으로 만든 역이었으나 이들 노선과는 운임 체계도 다르고 경의선, 교외선은 열차도 자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 역에서 3개 노선을 환승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호선 대곡역은 2009년 이전까지 승하차 인원이 1000명 중반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마저도 2004년 4월 교외선 통일호 운행이 멈추면서 그 이후부터는 3호선 그리고 경의선 통근 열차만 이용이 가능한 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경의선 복선 전철화 개통과 함께 이제 경의선도 통근 열차 대신 이렇게 생긴 광역 전철이 운행하게 됩니다. 승강장도 새롭게 만들어졌고 3호선과 연결되는 환승 통로도 생겼습니다. 통근 열차 시절 대비 배차 간격이 짧아졌으며 교통카드 하나로 두 노선 상호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대곡역에서 환승하는 인원은 꽤 많아졌습니다. 이어서 경의선이 공덕역까지 개통하고 2014년 중앙선과 직결되어 경의 중앙선이 되면서 대곡역의 환승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곡역의 자체 이용객 역시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2012년에 2,000명대를 넘어섰고 2019년에는 3,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대곡역 주변은 개통 초기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지만 대곡역에서 전철 이용에 갈 수 있는 행선지가 많이 생기면서 대장동이나 내곡동 등 주변 지역에서 이 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대곡역으로 또 하나의 전철 노선이 들어왔으니 바로 서해선입니다. 원래 서해선 광역전철은 이곳 대곡역까지만 운행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의중앙선을 따라서 고양시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와 주길 바랬던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해선 광역전철 일부 열차가 대곡역에서 경의중앙선으로 합류, 일산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곡역은 서해선 광역전철까지 들어오게 되어 3개 노선 환승역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환승 인원도 더 늘어났고 대곡역 자체 승하차 인원도 늘어나 4,0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현재 3개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그러나 다음 달이 되면 또 하나의 광역전철, 여기에 더해 무궁화호 열차까지도 운행해 경유하는 철도 노선이 무려 5개가 됩니다. 또 몇 년 후에는 KTX까지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곡역의 미래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2월 28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GTX-A 노선입니다. 11월 현재 GTX-A 대곡역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임을 볼 수 있습니다. GTX-A 정거장은 지하 깊숙한 곳에 들어서는데 대곡역 역시 마찬가지라서 승강장이 지하 8층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철도 노선은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정기 여객열차 운행이 멈춘 교외선 대곡역입니다.
GTX-A 대공역이 개통하고 이틀 뒤인 12월 30일 이곳으로 다시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대공역에서 교외선을 이용하면 양주시를 지나 의정부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열차 운행 재개를 대비해 선로 및 승강장 시설에 대한 개선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외선 대공역의 승강장은 3호선 대공역 바로 아래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외선 대공역 타는 곳은 현재 5번 출구 내려가는 계단 반대편에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시설도 새로 만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외선까지 개통하면 대공역은 광역전철 노선 4개와 무궁화호 열차가 다니는 노선 1개 이렇게 5개 노선 환승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5개의 철도 노선이 교체한 곳 치고는 역 주변이 여전히 썰렁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대공역 주변에 개발 계획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진척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고양시청을 대공역 근처인 대장동으로 옮기고 일종의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청의 이전은 무산되었고 그 이후에도 대공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계획은 꾸준히 나왔으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공역 주변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공역이 개통한 이후 지금까지 논과 밭 그리고 소규모의 작은 마을 등 전체적으로 허벌판이나 다를 바 없었던 주변 모습은 앞으로 크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대공역은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대장동, 내곡동에서 한 글자씩 따온 역입니다. 5개의 철도 노선이 교차하게 되었고 역 위치도 고양시의 중심에 있는 만큼 이 역의 이름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5, 6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 역의 이름을 고양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역명이 바뀌지는 않았으나 최근 변경된 지하철역 승강장 노선도를 이렇게 보면 고양역으로의 이름 변경을 대비한 모습도 보입니다. 한편 이 대공역은 KTX 운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서해선 서화성역에서 홍성역 구간이 개통한 바 있습니다. 원래는 KTX 이음 운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직 일부 구간이 개통한 것이어서 KTX 대신 ITX 마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원시역에서 서화성역 구간이 개통하고 나면 이렇게 김포공항을 지나 이곳 대공역까지 서해안 축을 이루는 하나의 철도 노선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 이때는 서해선도 KTX 이음 운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대공역에서는 김포공항을 지나 홍성 방면으로 향하는 KTX 이음이 운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생긴 서해선 광역전철은 일산 대공역을 지나 서화성역까지만 계획되어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KTX 이음이 다닐 예정입니다. 대공역은 사실 또 하나의 광역전철 노선도 갈 뻔했던 역입니다. 바로 고양-은평선입니다. 고양-은평선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서부선의 연장선으로 창릉 신도시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선입니다. 종점은 고양시청 앞인데 원래 계획은 대공역을 경유한 다음 고양시청으로 향하는 이러한 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무렵 계획을 바꿔서 지금은 대공역 대신 화정역을 경유하도록 바뀐 상태입니다. 이렇게 6번째 대공역 경유 노선은 결국 취소되었는데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내부를 운행하는 트램을 추진 중에 있고 이 트램이 대공역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허허벌판에 5개의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대공역의 역사와 그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12월 2개의 철도 노선이 더 생긴다면 이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